안녕하십니까. 투자일라팀에서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9월 17일 유한타 투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들 K200,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올해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 IPO 대여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종목들 어떠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다소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 낙폭은 조금 더 크다라는 점 좀 읊어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특별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변화 어떻게 될지도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유난히 IPO 대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시가총액이 높았던 4종목을 꼽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그리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렇게 4종목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4종목 모두 10조 원을 넘는 IPO로 기록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올해 이전에 10조 원 이상으로 증시에 데뷔했던 종목이 몇 개냐 하고 살펴보니 4개 종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물산,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4개의 종목만이 달성했던 첫날 시가총액 10조 원을 올해만 벌써 4개의 종목이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이 넘는 첫날 시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규모 IPO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종목 모두 특별 편입을 통해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었다라는 점도 공통점으로 발견해 볼 수 있겠죠.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작년에도 대규모 IPO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3종목이 대규모 IPO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 3종목과 올해 상장한 4종목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작년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어땠습니까? 상장 첫날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시가총액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동기간, 같은 기간, 얘네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그날의 코스피와 지금의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상장 첫날 들어갔다라고 한다라면 코스피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언더퍼폼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장된 4개 종목 어떻습니까?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상장 첫날보다 현재 다들 높아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지수에는 이들이 편입이 됩니다. 상장 첫날부터 이들은 코스피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이튿날부터의 이들의 주가 변화는 코스피 지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들은 코스피 200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포함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일부의 왜곡 같은 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시총 비중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유동시총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아시다시피 단순 시총 가중 지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시총이 낮지만 시가총액이 높다라면 코스피 200 지수에는 다소 낮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지만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왜곡이 뭐냐면요, 위탁 운용 자금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부 기금들에서는 그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너네가 이제 이 돈을 줄 테니 이제 위탁을 할 테니 너네가 운용을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벤치마크로 제시하는 지수가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해야 그 지수 대비 퍼포먼스가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과의 그 괴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들 종목을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시가총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시가총액 첫날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날부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편입되기 이전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에는 이들을 담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해야 하는 일부 자금, 그런 성격을 가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첫날부터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상한가, 뭐 따상일 수도 있고 따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튿날부터 코스피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날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 담고 싶은 만큼 못 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코스피 지수에서 1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내에서의 위상은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못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캡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한가 플러스 캡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첫날과 이튿날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왜곡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편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이 이제 신규로 편입이 돼요. 신규로 편입이 되면 이들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돈으로 삽니까? 나머지 종목을 팔아서 사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상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플레이어들은 지수 대비 체감 낙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상장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상한가와 갭상승과 같은 이런 왜곡 때문에 다른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고, 그런 기관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기존에 플레이하고 있었던 그런 플레이어들은 다소간의 체감 낙폭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관 같은 경우도 이만큼의 비중으로 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그런 대비를 했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종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 시장 참여자들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요 개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공모주가 들어올 때 공모주가 이제 시장에 편입되는 그 과정에서 그 상장 주식 전체가 공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 주식 수가 일부 있을 거고요. 그 공모주가 전체 상장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공모된 비중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현재 가액이 얼마냐라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와 현재가로 이 숫자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의 자금은 언제 유입됩니까? 공모 시장에서 유입이 됩니다. 막 청약 경쟁률, 공모 청약을 통해서 이제 이 주식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자금, 공모에 투입되는 자금은 공모 시장에서 들어오는 자금이고요. 그 이만큼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만큼으로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이만큼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만큼 늘어난 만큼의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식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만큼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 4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만큼의 자금을 흡수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돈으로 흡수하냐? 다른 종목 팔아야죠. 다른 종목을 팔아서 이 종목들을 이만큼 삼으로 인해서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종목은 다소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SKID 테크놀로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모두 K200에 편입되는 시점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졌고요. 그러면서 대차장과 공매도가 늘어난 모습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200에 편입된 이상 그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소외에 있었던 것이 올 한 해였다라고 한다라면 뭐 이제 이 종목들이 어쨌든 이제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는 것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유한테투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